자, 2014년 전원 구조 오보 사태를 모두들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왜 이렇게 공영 방송들은 이 잘못된 정보를 확인도 안 하고 속보로 띄었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.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기레기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 세월호 참사 때부터 라고 합니다. KBS, MBC, YTN 등 세월호 보도 지침이 따로 있었는지 그때 당시를 회귀해 봤을 때 무엇이 가장 문제였는지 각자 말씀해 주시죠. YTN부터. 제가 그때 4월 17일부터 팽목항에 내려가서 보도를 했거든요.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 올라왔어요. 그런데 그때 이후에 YTN 보도는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그 유병헌 씨라고 구원파가 있어요. 아, 네. 세월호의 주인이 누구냐? 맞아요. 맞아요. 네. 그 사람들 추적하는데 YTN은 온 힘을 쏟았어요. 근데 사실 세월호 사건, 세월호 참사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국가의 부재거든요. 그때 4월 16일 날 저는 야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세월호가 기우뚱한 상태에서 YTN 특보에 들어간 상태였어요. 네. 저는 거기서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편하게 잤어요. 네. 다 구조될 거라고 우리 다 믿었었죠, 국민들은. 네. 본질은 그 세월호의 주인이 누구고 그 주인이 돈을 얼마나 안겼고 그게 아니고 왜 구조를 못했냐는 거예요. 그때 왜 아무도 네. 구조하지 않았느냐. 그게 그때 국가는 본질이죠. 어디 있었느냐가 핵심이었죠. 근데 그거 네. 추적하지 않았어요. 언론들이. 네. 그 유병헌. 유병헌 그거는 보도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? 왜 그렇게 YTN은 유병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건가요? 당시 YTN뿐만이 아니라 예. 전 언론이 다 그렇게 프레임이 그쪽으로 확 바뀌었죠. 그러니까 그게 뭐 정권이 하나하나 뭐 이렇게 해라라고까지 지침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네. 그때 당시는 2014년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지금 우리가 이제 적폐 경영진이라 불렀던 사람들이 언론사를 다 장악하고 있던 시절이었고 네. 물론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기자들은 저희 동료들이 있었어요.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로부터의 이제 이 프레임을 전환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현장에 있던 저희 기자들이 세게 막지 못했던 거죠. 네, 뭐 일부 저항은 했지만 그럼에도 저희도 각자 현장에서 그런 나쁜 보도를 하는데 막지 못한 책임들이 되게 크거든요.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, 취재 윤리의 문제, 당시 언론이 장악됐던 문제, 정권의 보도 통제 이런 게 다 어우러져 갖고 정말 최악의 언론 보도들이 쏟아졌던 그런 때였죠. 그때 세월호 보도 참사를 냈던 그때가 배석규 사장, 김백 상무였습니다. YTN에.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, YTN에. 그러니까 네. 마찬가지예요. 저희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사면된 그 적폐 경영진들 김장겸 씨가 그때 당시 보도국장이었어요. 아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족들이 항의하고 막 이런 것에서 이걸 약간 세력이 붙었다 이런 식으로 편집회의에서 얘기하면서 유가족들의 어떤 뭐 순수성을 되게 훼손시키는 이게 정치 정쟁화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. 그때 당시 보도를 책임졌 그 당시 이제 전국부라고 이제 각 지역사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부장은 그때 이제 잠수사의 죽음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. 그러니까 그런 류의 사람들이 언론사를 장악해서 그런 보도들이 막 쏟아져 나오던 때였고. 네. 저는 뭐 그분들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저희 그때 같이 현장에 있었던 우리 MBC 기자들도 많이 문제였고 그 이후에 많은 반성들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 있는 보도들이 쭉 이어졌었고 그러니까 보도 통제 이런 것도 뭐 다양한 면에서 뭐 이루어졌지만 뭐 KBS도 그렇고 그때 이제 보도 나왔던 것들이 이제 방통위에서 세월호 관련 뭐 재난 상황반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을 문건 만든 게 나중에 이제 알려지고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MBC 정상화 위원회라고 내부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 보고서를 언제 만든 거예요? 이게 18년 그쯤에부터 2018 해서 년? 예, 이제 다 저희가 끝나고 17년 나서. 이후 복귀한 이후에 네. 18년, 19년 그때 당시에 이제 만들었던 건데 네. 그때 이제 예를 들어 방통위가 이제 보도 통제 관련 문건을 4월 22일 날 이제 만든 것들이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4월 25일 날 이로부터 이제 사흘 뒤에 이제 그때 안광한 사장이 담화문을 내요.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채 마무리되지는 않았다. 다만 방송은 전체 국민의 정서와 생활의 안정을 고려하여 원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. 그리고 MBC 관련 보도가 되게 절제된 보도라고 치하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일반 다른 프로그램들 다 죽이고 이제 특보 체제에서 MBC가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시작하죠.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런 식으로
그러니까 뭐 유족들이 우는 것도 내지 마라.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세월호 안에 찍은 그 핸드폰 동영상 이런 것들도 보도하지 마라. 이 온갖 내부적으로는 그런 통제들이 이루어졌었고 유가족들에 대해서 정쟁화시키고 뭔가 세력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보도들이 계속 이어졌어요.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사건 참사 이후에 뭐 일주일 이렇게 지나고도 여기 나와 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류의 이제 위에 지시들이 막 내려오고 그게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지나서 다시 KBS에서 이게 불방 사태는 다시 그거 역시 이제 지우기의 일환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드네요.